대부, 저수지의 개들, 펄프 픽션 모두 해외 느와르 영화하면 떠오르는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흥했던 갱스터 장르는 할리우드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는데요. 대신 그 자리엔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추격자 같은 한국 작품들이 대신하고 있었죠. 급기야 최근까지도 아수라, 불안당, 범죄도시 등 한국 범죄물들이 저변을 넓혀가며 해외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기 시작하자 할리우드가 한국 때문에 범죄물 장르를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전까진 할리우드가 독보적이었던 갱스터 장르를 한국 영화계가 장악하게 된 이유 과연 뭘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콘텐츠들이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것은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들었다 하면 죄다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1위를 석권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죠. 그런데 최근 한국 콘텐츠의 흥행과 더불어 해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 장르가 특히나 인기몰이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갱스터 무비, 느와르 장르로도 불리는 범죄물인데요. 사실 한국에서 범죄 장르가 흥한 건 이례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여태껏 흥행 성적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20년 동안 구체적으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한국 영화 연간 흥행 통산 10위 내 들어간 영화 200편 중 범죄 영화의 비중을 따져보면 무려 57편이나 되죠. 그러니까 매년 10위 내에 평균적으로 3편씩은 범죄 영화가 끼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심지어 그 중에는 베테랑이나 도둑들 같은 천만 영화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는 아니죠. 일례로 할리우드에선 같은 기간 흥행 상위 10편씩 총 200편 중 범죄 장르에 해당되는 영화는 놀랍게도 단 5편뿐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할리우드에서도 범죄 영화, 소위 말해 갱스터물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때는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계 마피아 조직을 다룬 범죄 영화 대부를 필두로 등장한 프렌치 커넥션, 더티 해리 같은 수많은 작품들이 1970에서 80년대를 기점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범람하는 할리우드 범죄물로 인해 시청자들의 피로도 또한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악당과 선인이 대립하면서 음침하고 의혹에 잠긴 사건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뻔한 스토리 라인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것이었죠. 여기에 더해 범죄 장르가 주는 특유의 무게감과 진지함 탓에 상업적 오락 영화로서 소화되기 어려운 것도 시청자들의 외면을 부른 요소였는데요. 바로 이런 시점에서 한국의 범죄물이 크게 각광받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범죄물은 새로울 것이 없다고 여겨지던 때에 뒤늦게 호련히 나타난 한국형 범죄물의 신선함과 독창성은 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는데요. 곧이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느와르 매니아들에게도 널리 퍼지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무엇보다 해외 팬들이 한국형 범죄물에 열광한 이유는 해외와는 다른 차별점 때문이었습니다. 일례로 화성 연쇄 사건을 다룬 살인의 추억이나 유영철 사건을 모티브로 한 추격자, 이외에도 그놈 목소리, 소원, 도가니 등등 많은 작품들이 모두 실제 벌어진 일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었는데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 자체에서 오는 사실감이 한국 범죄물을 더욱 특별하고도 완성도 있게 만들어준 것이죠. 게다가 한국 영화가 잘하는 것이 바로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그 속에 모두가 공감할 만한 보편성을 집어넣는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 따른 사회 환경과 모순, 여기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표출하는 복잡한 감정들을 디테일하게 녹여냄으로써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크게 공감을 자아냈죠. 이런 장점들 탓에 실제로 한국형 범죄물을 주목하는 외신 기사들도 부쩍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매체 할리우드 리포트는 한국 영화가 범죄물 장르를 지배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조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봉준호의 연쇄살인범 고전살인의 추억부터 2022년 최고 흥행작 범죄도시2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액션 범죄 스릴러는 창의적이고 상업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국 범죄물의 영향력을 짚었죠. 아예 대표적인 한국 범죄물 추천작을 소개하며 코멘트를 남긴 매체도 있는데요. 미국 영화 전문 매체 테이스트 오브 시네마는 시간을 내서 볼 가치가 있는 한국 범죄 영화 15편을 선정하면서 살인의 추억, 황해, 신세계, 추격자, 올드보이 등등 명작들을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범죄물의 흥행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그 인기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악녀, 내부자들, 더킹, 아수라, 범죄도시 시리즈 등등 점점 더 많은 수의 범죄물이 쏟아지며 전 세계의 극찬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까지도 관련 소재가 끊이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형 범죄물이 재평가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 비결에 대해 분석한 외신 기사의 내용이 흥미로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뉴스 채널로 인정받는 채널 뉴스 아시아에서 한국 누아르 영화의 세계적인 성공에 주목하며 그 특징을 분석한 기사인데요. 아래는 그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하여 전해드립니다. 필름 누아르는 어두운 색채와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이다. 글자 그대로 비관적인 인생관과 사악한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영화이다. 악당과 선인이 대립하면서 음침하고 의혹에 잠긴 사건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영화의 대체적인 서사구조이다. 그러나 한국 누아르 장르는 다르다. 피 묻은 범죄의 갱스터, 정치 집단과 그 부패에 관한 영화이다. 실제로 한국은 1950에서 1953년 한국 전쟁 이후 전쟁 폐허가 되었으나 이제는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최근 수십 년 동안 놀라운 변화를 겪어왔다. 그 과정에는 여러 격변의 역사가 존재했다. 현대 첨단 기술로 무장한 서울에 빛나는 타워 너머에 드리워 있는 한국의 독재, 폭력과 격변의 어두운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악녀를 연출한 정병길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대해 한국은 폭력과 정치적, 사회적 격변으로 몰아치는 격렬한 현대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이 스릴러 영화를 만드는 것이 좋은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즉 한국의 독특한 역사가 오늘날 한국을 범죄 영화 강국으로 부상시킨 것이다. 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국 특유의 시대 배경이 오늘날 뻔하지 않은 범죄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현상에 유독 배아파하며 위기감을 느끼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무간도, 영웅본색 등 누아르 영화로 해외 관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독차지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누아르 액션 영화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액션 영화는 중국 영화라고 굳게 믿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점점 어느 순간부터 표현의 자유가 없어진 중국 영화들은 수준이 낮아지면서 자국 내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중국 배우들이 진짜 액션을 하지 않고 스턴트에만 의존하면서 점차 퀄리티가 저하된 탓이라며 잘못을 돌리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의 검열이 주된 이유죠. 자유롭게 창작을 해야 하는 콘텐츠 산업에서 중국 정부가 일일이 작품을 검열하며 영화의 주제와 내용이 자신들의 사상과 맞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바람에 중국 영화 산업은 점점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홍콩 범죄 영화 무간도의 중국판 결말과 원작의 결말이 완전히 달랐던 사건이죠. 당시 이 영화는 홍콩과 중국에서 동시 개봉했지만 주인공 유건명이 마지막 순간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원작 결말과 달리 중국 개봉판에선 끝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엔딩으로 마무리되는데요. 범죄를 근절한다는 중국 측의 검열로 인해 바뀐 결말이었지만 결과적으론 작품 전체의 메시지를 훼손하며 많은 관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죠. 이렇듯 어느 순간부터 표현의 자유가 없는 중국 영화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지금 중국 네티즌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국 범죄 영화를 접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들이 신세계의 비열한 거리, 달콤한 인생 같은 한국 누아르 명작들을 몰래 훔쳐보면서 홍콩 누아르 유형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영화들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만들어졌다. 한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한국 영화는 확실히 국내 쓰레기들보다 완전히 우월하다 같은 감탄을 쏟아내는 중입니다. 한편 한국 범죄물 장르의 인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는 더 있는데요. 단순히 한국 작품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 급기야 한국 범죄물을 리메이크하는 시도들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죠. 일례로 김옥빈이 주인공으로 출연한 악녀의 판권은 거대 OTT 기업 아마존에 팔렸으며 이 밖에도 영화 내부자들, 악인전 등 한국 영화들의 판권이 미국 콘텐츠 기업에 수출돼 리메이크 작업이 논의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범죄물이 이제 K 콘텐츠의 한류를 이끄는 주력 상품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만큼 한국 콘텐츠가 가진 스토리의 우수성과 더불어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범죄물 장르를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장르들이 주목받아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